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재밌고 또 감동도 있고 그리고 사이다 같이 시원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열심히 듣다가 용기 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슈월드라는 단어 잘 아시죠? 자신이 속한 슈월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금치만 봐도 치가 떨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늦은 결혼 탓에 친구들보다 늦게 슈월드에 입성했어요. 저의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결혼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았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지금 남편을 만난 후로 결혼에 성공, 그리고 시월드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시월드 정말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우여곡절도 많고 사고도 많았던 저의 시월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은 굉장히 꼬장꼬장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잔뜩 긴장해서 손을 떠니 내가 잡아먹니? 손을 왜 그렇게 떠니? 하고 차갑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둘이 주유소에서 처음 만났다고? 네, 그때 제가 이 사람 도와주면서 친해졌어요. 겁도 없구나. 처음 본 남자를 뭘 믿고 마음을 줘? 저와 남편은 주유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연애도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아, 참. 이거 왜 터치가 안 되지?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날도 요즘 날씨처럼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터치패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차 안의 기름은 간당간당하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가기엔 불안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터치패드가 말썽이라 쩔쩔매고 있었죠. 뭐가 잘 안 돼요? 뒤에 차 밀려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지금 터치패드가 안 돼요. 비켜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터치패드를 쓱쓱 문지르고 하더니 바로 되는 거예요. 우와, 금손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직접 와서 쓱 해결하고 생색도 내지 않고 별말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요. 제 차 주유를 마치고 차를 뺀 다음 남편이 주유를 마치길 기다렸다가 당돌하게 들이댄 결과 이렇게 시어머니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의 본가로 찾아온 거죠. 어머님,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요. 작지만 어머님 선물이에요. 어머, 이거 엘사 상품 아니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보통 결혼할 상대방 부모님 뵈러 갈 때 과일 바구니를 많이 사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양가 모두 똑같은 가격, 똑같은 구성의 과일 바구니를 사서 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작업 중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남편과 시동생을 홀로 키우셨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작은 지갑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처음 저를 매섭게 쳐다봤던 눈빛도 누그러지시고 선물을 풀고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정말 기쁘게 웃으셨어요. 사돈 양반께선 무슨 일을 하시나? 공직에 계십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돈이 생겼구나.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신 시어머니는 저의 아버지 직업을 듣자마자 반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앉아있던 동서에게 눈치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여유롭게 삶을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정반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의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잘 살 수 있겠냐며 조금 반대를 하셨던지라 시어머니께서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면 어쩌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저가 뭐니?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러야지. 형님,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기뻐요, 동서. 얘 아가야, 네가 윗사람인데 뭘 존댓말까지 하고 그러니? 둘째는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라. 네. 동서가 자리를 뜨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저를 너무 감격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의 됨됨이보다 저의 집안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저와 동서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 사람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행히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제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의 시월드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느끼고 말았죠. 얘 둘째야, 형님 가시는데 안 나오고 뭐하니 정말? 네, 나가요 어머님.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동서가 90도로 몸을 숙여 저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동서, 이렇게 나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또 존댓말, 아랫사람한테 굳이 그럴 필요 없대도. 동서, 다음에 또 만나? 네, 형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살펴가세요. 저는 그렇게 동서와 어색하게 인사한 게 마음이 불편해 다음날 바로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저예요. 형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그럼요. 동서,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가 내일 5시까지 동서네 집 근처로 갈게요. 주소 보내줘요. 그럼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봬요, 형님. 네, 내일 만나요, 우리.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는 다음날 바로 동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사는 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주공 아파트였어요. 아직 아이가 없는 동서와 서방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의 집이었죠. 집이 좁아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결혼은 동서가 선배니까 잘 부탁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그리고 저는 형님처럼 좋은 집안에서 살지도 않았는걸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 말씀대로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무리 제가 윗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어제 만난 사람한테 말을 편하게 해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어제 어머님 때문에 당황했죠. 어머님은 원래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결혼도 반대하셨는데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 말을 하는 동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얼른 옆으로 자리를 옮겨 동서를 안아줬습니다. 동서, 이제 동서 옆에 내가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둘이 시댁에서 잘 지내요? 알았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꼭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나도 여동생 없는데. 그럼 우리 시어머니 안 계실 땐 서로 편하게 언니 동생 하기로 해요. 알았죠? 네, 좋아요.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배경 같은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것도, 동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시댁에서 동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께선 정말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저와 동서를 차별하셨습니다. 예, 너는 형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지금 주방에서 너랑 같이 일을 해야겠니? 지금까지 혼자 일한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너도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오든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시댁일은 저와 동서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동서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다고 동서가 저에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닌걸요? 시어머니의 질책에 또 동서는 주눅이 들었고 저는 얼른 시어머니께서 더 화내시기 전에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동서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양을 종류도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 요즘 흔치 않은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동서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네? 하여튼 너는 너무 물러서 탈이야. 첫째는 이리 와라. 나랑 거실 좀 정리하자. 둘째 넌 이 음식들 얼른 마무리해. 알았어? 네. 저는 눈짓으로 동서에게 괜찮다고 마음을 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동서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시끄럽다. 내 앞에서 칭찬하려거든 그만둬라. 그렇다고 쟤네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사온 적이 없어.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음식하고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실까봐 자주 찾아오잖아요. 저는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도 못 그러는데요. 암튼 됐어. 저거 봐라. 작은 키에 저렇게 많이 먹으니 살이 안 쪄. 너처럼 이렇게 날씬하면 얼마나 좋아. 동서도 충분히 예쁜데요, 어머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둘째가 너한테 이런 말 하라고 시키냐? 아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동서는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의 얘기로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괜찮아? 형님, 저 때문에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동서는 당연히 어머님께 칭찬 100만 개 들어도 시원찮아.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지. 동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지 말고 또 상처받지 마. 알았지? 알겠어요, 형님. 형님도 어제 잘 들어가셨죠?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동서 카이막 아직 못 먹어봤다고 그랬지? 내가 맛집 알아.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요, 형님. 저와 동서는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냈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시간이 맞을 때마다 여기저기 놀러도 자주 다녔죠. 하지만 동서에 대한 시어머니의 차별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절정에 달한 건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사주래요. 아이고, 아유, 장하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하고 기특해 죽겠네. 입덧은 아직 없고? 네, 저 아무거나 다 잘 먹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됐는데 시어머니의 화살은 또 동서에게 돌아갔습니다. 저건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하나 못 가지고. 에휴, 둘째 놈은 대체 어디서 저런 걸 데려온 건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론 서방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동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틈만 나면 저와 비교하며 동서를 차별하고 혼내는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오늘처럼 좋은 날인데 어머님 손주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에휴, 그래. 아가야, 뱃속에서 엄마 너무 괴롭히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할미 만나자. 알았지? 네. 자신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임신 역시 노력해도 분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작은 트집만 잡아도 동서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동서를 들들 볶았습니다. 예, 촌스럽게 누가 이런 포도 먹니? 요즘 다 샤인머스켓 먹지? 대체 뭘 알고 사는 거니 너는? 어머님, 이것도 거봉포도라 달고 맛있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 이거 엄청 잘 익었다. 동서는 어디서 매번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사와? 나도 좀 알려줘. 이거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슈퍼 있잖아요. 거기 옆에서 사는 거예요, 형님. 아, 어딘지 알아. 이따 집에 갈 때 들러서 과일 좀 사가야겠다. 여보, 거봉 맛있지? 맛있네. 재수씨, 잘 먹을게요. 아니, 무슨 슈퍼 과일을 먹어. 첫째는 홀몸도 아닌데. 당연히 백화점 과일 먹어야지. 그런 데서 함부로 뭐 사 먹지 마. 너는 어디서 그런 싸구려 가게를 소개시켜주고 있어? 어머님, 백화점 아닌 곳에서도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많이 팔잖아요. 동서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여보, 이따가 동서 내려주고 우리 들렀다 가자. 알았어. 아휴, 네 고집을 누가 꺾니? 귀한 것만 먹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임신은 첫째가 했는데 둘째는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많이 먹어? 형님 먹을 것도 없게. 어머님, 저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우리 뱃속의 꼬마도 벌써 배부르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동서? 오늘 너무 힘들었지. 저희가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맞아. 서방님이 부름인 거 뻔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동서, 울고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 다 뱉어내. 그런 감정들 쌓아놓고 살면 동서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풀고 가. 얼마 전 동서가 힘겹게 꺼낸 얘기는 저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임신이 너무 되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불임 클리닉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고원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남편과 밤새 울었어요. 누구보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바라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은 늘 저희만 따라다니는지. 어머님은 알고 계셔? 네. 이런 대화를 나눈 게 며칠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동선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신 거죠. 동서, 그런데 아예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치료비도 너무 비싸고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을까 봐 겁이 나서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동서, 내 동아리 선배 중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거든? 그런데 이런 불임 치료 방면에선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우리 선배 한번 만나서 상담 받아볼래? 내가 선배한테 얘기할게. 정우 선배 말하는 거야? 정우 선배가 불임 클리닉도 같이 운영 중이거든. 동서, 집에 가서 서방님이랑 얘기해서 둘이 같이 병원 갈 수 있는 날짜 얘기해줘. 내가 예약 잡아둘게. 그리고 병원비랑 치료비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고마워요, 형님. 괜찮아. 어머님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질 않으시네. 동서 좀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머님 만나면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동서는 동서랑 서방님 몸만 신경 써. 알았지? 네. 그렇게 동서네는 다시 불임 치료를 시작했고 동서가 밝은 목소리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마치 제 동생 일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 가서 오늘도 시어머니께 동서를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걔는 구박받아도 싸다. 너처럼 임신을 했니?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길 했니? 지금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사는 애가 어딜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다녀. 그렇다고 명절이나 내 생일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 한 번 가져온 적이 없다. 좋은 걸 가져봤어야 뭐가 좋은지 알지. 너처럼 센스도 없고 매번 쓰잘데기 없는 싸구려만 사오는데 내가 좋아하게 생겼어? 그래도 어머님, 동서 싹싹하고 음식도 잘하고 또 어른들한테도 잘하잖아요. 물질적인 거보다 동서 됨됨이를 봐주세요. 네? 필요 없다. 어찌나 꼬장꼬장 하시던지. 저는 동서가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게 혹시 나 때문인가 싶어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때문에 동서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듣는 게 아닌지 속상했거든요. 그렇게 늘 마음이 불편한 채로 지내는 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서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와 서방님이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라 좋은 기분으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동서가 알려준 곳으로 나갔죠. 동서, 여기 너무 좋다. 동서 덕분에 이런 곳을 다 오네? 아니에요, 형님.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그냥 그렇구나. 돈을 써본 적이 있어야 좋은 곳이 어딘지 알지. 아휴. 엄마! 괜찮아, 여보. 좋은 날 화내지 마. 사실 오늘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 동서, 정말 축하해. 저희 모두 너무 놀라고 또 기뻐서 동서를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서한테 다가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동서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축하해 주셔야죠. 저는 얼른 다가가 어머님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임신 확실해? 확실하냐고? 너 어떤 놈 애를 임신하고 와서 뻔뻔하게 우리 애라고 하는 거냐? 우리 아들 무정자증이야, 이년아. 어떤 놈 애를 임신해서 온 거냐고. 빨리 말 안 해? 너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주 네 형님이 네 편을 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요즘 너를 좀 풀어줬구나.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쫙.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다가간 서방님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너 임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엄마, 다시 한번 말해봐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놈 애를 임신해서 왔냐고 했어요? 네? 그래,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이 지 마누라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이 멍청한 놈이 감히 나를 때려. 바보 같고 멍청한 건 엄마죠. 저 이제 임신 가능해요. 집사람이 임신한 아이의 친부는 제가 확실하다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들어오세요, 선생님. 에? 선배. 갑자기 제가 동서에게 소개해준 비뇨기과 선배가 저희가 밥 먹던 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정말 선배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상태였습니다. 주희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어머님의 둘째 아들 주치의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좀 비뇨기과 전문이고요. 남성 불임 클리닉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일단 다들 앉으실까요? 특히 산모님은 지금 태가 불안정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주희야, 산모 좀 네가 잘 살펴봐라.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알겠어요, 선배. 동서, 괜찮아? 병원 갈까? 여전히 착한 동서는 괜찮다며 고개를 도리도리 젓네요.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선배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우선 둘째 아드님 철우 씨의 불임 원인은 부고환관이 막혀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부고환관은 매우 가느다란 하나의 관으로 염증이나 손상 때문에 쉽게 막힐 수 있죠. 철우 씨는 검사 결과 수술을 통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나타나는 부고환관을 찾아 정관과 이어주는 정교한 미세 수술을 시행했고 결과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둘째 아들 내외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 믿으셔도 돼요. 이 의사 선생님, 제 학교 선배고 동서가 힘들어해서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동안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동서, 배 아파? 조금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여보, 당신 우주 데리고 잠깐만 나가 있어. 알았어. 우주야, 아빠랑 요 옆으로 미끄럼틀 타러 갈까? 저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 아이가 보거나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서방님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얻은 손주인데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 원망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얘가 위험한 게 왜 나 때문이야? 평소에 몸 관리를 잘했으면 문제도 없었겠지. 어디서 내 핑계를 대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짜고 나를 엿먹이려는 거냐? 지금 어머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이 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산모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신하면 약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손자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째? 의사 양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저 이제 퇴장해도 될까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내 정말 잘 챙기셔야 해요. 몸 상태 많이 위험한 거 알고 있죠? 네, 명심할게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주희야, 나 간다. 선배, 조심히 가. 선배가 나가고 룸은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이 침묵을 깬 건 서방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쁜 순간에도 아내를 의심해요? 평소 아내를 어떻게 보셨길래 의심부터 하세요, 네?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네가 아픈 걸 아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해? 그리고 네 아내가 좀 뻔뻔하니? 이런 거짓말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했을 거다. 대체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뭔데요?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제 아내가 싫으신 거죠? 그냥 이유 없이 싫으니 전부 다 싫으신 거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이 잘 살기를 해, 직업이 있기를 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기래. 네 형수를 봐라. 사람이 얼마나 고급지니? 어머님, 여기서 제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은 제가 가진 배경만 보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늘 동서와 비교하며 동서를 깎아내리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동서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동서를 괴롭히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쟤는 그래도 싸다. 엄마, 방금 한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아내 형수님처럼 금수저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있는 집이에요? 아니, 우리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구박하고 욕하고.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런 취급 당할 바엔 안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뭐? 나를 안 보고 살겠다고? 겨우 쳤단 마누라 때문에 치어미하고 연을 끊어? 제가 그럴 가치나 있는 애라고 생각하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동서가 어때서요? 이렇게 착하고 야무진 사람이 어딨다고요? 동서가 매일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거 다 동서 덕분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도 동서가 어머님 집 싹 정리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홀몸도 아닌데 오로지 어머니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온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입덧도해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이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편먹고 나한테 덤벼. 진짜 죽고 싶구나 이것들이. 정말 화가 나신 서방님의 손이 한 번 더 올라가려 하자마자 저는 얼른 서방님을 말렸습니다. 서방님,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형수도 지금 엄마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까 충분히 화내셨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해요. 꼿꼿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는 저와 서방님의 말에 망연자실하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시어머니가 불쌍하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동서를 좀 괴롭혔어요. 동서는 기쁜 날에도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계속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돈 있는 며느리 얻었다고 어머니의 통장도 두둑해지는 거 아니고 가난한 며느리 얻었다고 해서 어머니도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일 뿐이라고요. 누구도 이런 배경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어요.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이것도 다 네 아내가 시킨 거냐?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 좀 했다고 네 서방이 친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시켰냐고.
시키긴 누가 시켜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 게 무슨 잔소리예요? 그건 구박이고 언어폭력이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잔소리로 가난한 것, 못 배운 것, 천박한 것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님 그럼 제가 제 친구들에게 어머님 소개할 때 우리 어머님 가진 것도 없고 배우신 것도 없는데 돈은 엄청 밝혀.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어머님? 모욕적이시죠? 어머님이 동서에게 몇 년간 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젠 너까지 나를 무시해? 집 좀 살면 다야? 결국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본심도 나왔습니다. 아빠가 직업이 좋고 지도 좋은 직장 다닌다고 아주 시댁이 우스웠지. 거기다 내가 잘해주니 기고만장해져서 이제 싸가지 없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형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무슨 식모 부리듯이 매일 불러서 부려먹고, 거기다 아내가 아니라 저에게 문제 있어서 임신이 힘든 거 알고 있었으면서 매일 집사람한테 임신도 못하는 것이라고 또 뭐라고 하셨죠. 집사람이 어머니의 폭언을 듣고 집에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이해 못하고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라고? 그게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얘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뺏어갈 생각하지 마. 내가 물건이에요? 저는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적 없어요. 맞아요. 아내 말대로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어머니 얼굴 보고 연락하는 거 오늘이 끝입니다. 가자, 여보. 걸을 수 있겠어? 병원 들렀다 갈까? 괜찮아. 형님, 제가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 서방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오늘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형수님. 형한테도 잘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잘 챙겨서 들어가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나가고 방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지들이 뭐라고 나를 안 봐? 안 보길. 당장 이번 주에 제사도 있는데 와서 음식해야지.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냐? 싸가지 없는 것.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쟤들 편을 들어? 저야말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최악일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동서를 모질게 대하세요?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다시 말해줄까? 걔 모든 것이 싫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시냐고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의심하고 나서 어머니께 남는 게 뭐예요? 당장 다음 주 제사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제사 지내러 올 것 같으세요? 어머님 정말 두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오면 어쩔 건데? 조상님 제사 안 지내고 무시하면 천벌 받지. 엄연히 따지면 저와 동서의 조상님은 아니죠.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희는 남의 집 조상님 제사상 차리는 건데 그동안 저랑 아니죠. 동서 덕분에 편안하게 제사 지내셨잖아요. 이젠 다시 어머님이 전부 하셔야겠네요. 뭐라고? 이젠 너까지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건 어머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말이에요. 마지막? 저도 솔직히 어머님 많이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엄청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하셨겠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비싼 명품 선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어머님의 물주로 살았잖아요. 제 돈 덕분에 당당하게 고개 들고 몇 년 사셨으면 이제 원래 어머님의 수준으로 돌아가셔야죠. 그거 다 가짜예요, 어머님.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기고만장해져서 못하는 말이 없어? 흥분한 어머님은 저를 때리려 하셨고 저는 가볍게 어머님의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운동 좀 하세요. 집에 앉아서 며느리들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너희들 등골 빼먹었니? 너희들 빼먹을 등골이나 있었니? 저에게선 물질적인 것을, 동서에게선 노동력을 착취하셨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갑질과 시집살이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남편들이 전부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을 닮아 성격이 유해서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어머님이 원할 때마다 불러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요. 저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셨지만 이젠 저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아까 동서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 동서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동서와 서방님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임신 얘기부터 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렇다고 다짜고짜 사람 머리채를 잡는 건 아니죠. 얘기 들어보니 동서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긴 시간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동서 친정엄마 없다고도 무시하셨나요? 그래, 그랬다. 엄마 없는 것들은 결혼 후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르치려고 그랬다. 어머님은 여전히 뻔뻔하시네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한 것은 그냥 동서 괴롭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끝까지 내가 둘째를 괴롭혔다고 하는구나. 난 둘째랑 얘기해야겠으니까 둘째 다시 데려와. 그렇게 억울하면 내일 직접 찾아와서 내 앞에서 말하라고 해. 어머님, 방금 못 들으셨어요? 이제 동서와 서방님 볼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 답답했으면 동서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어머님하고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쳐요. 어머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뭐? 남편과 저도 더 이상 속물인 어머님 못 모시겠어요. 저희가 번 돈 어머님께 전부 드리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월급날만 되면 전화하세요? 집에서 일은 안 하고 날짜 가는 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 사치하는 거, 동서 괴롭히는 거 더 이상은 못 받으려요. 저희도 너무 지쳐요. 넌 집에 차고 넘치는 게 돈이면서 나한테 조금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그건 저희 부모님 돈이지 제 돈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머님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린 거 전부 제가 번 돈으로 한 거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이제 본인의 주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사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오늘 식사한 건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주 핑계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주 유치원에도 찾아오지 마시고요. 전화 동선에 나타나시면 바로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긴장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보셨죠? 동서 상태 불안정한 거. 동서 잘못되면 그거 다 어머님 탓이니까 아마 동서가 순산할 때까지 연락 안 오기를 기도하고 계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저도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동선애가 계산을 하고 갔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기다리는 남편과 아들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주 자잖아. 자도 잠결에 다 들어.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출발해. 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나가고 벌어진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안 볼 거라고?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난 이제 어머님 안 볼 거야. 그동안 나랑 동서한테 하신 거 자기도 다 봤잖아. 더 이상 이렇게 괴롭힘 당하며 살 수 없어. 특히 동서는 더 할 거라고. 임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면서 의심받는데 누가 그런 시어머니를 볼 수 있겠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까지 그랬어도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어머님 뵐 자신 있어?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그랬으면 나도 못 참지. 그거 봐. 그러니까 서방님 만나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알겠어.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고 10달 꽉 채운 동서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서방님이 산후조리원 음식이 영 시원찮다고 해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사실 저는 똥손이라 음식에 정말 소질이 없어요. 동서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바로 친정엄마를 찾아갔죠. 동서, 괜찮아? 형님! 힘든데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동서, 정말 축하해. 서방님이 아기 사진 보내주셨어. 어쩜 신생아가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해? 어? 동서랑 서방님 닮아서 정말 예쁘게 클 거야. 우리 우주가 동생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생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난리. 감사해요 형님. 형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동서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준 덕분이지. 참, 여기 음식이 별로라며?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음식 좀 싸왔어. 이렇게나 많이요? 일단 미역국부터 먹어봐. 우리 엄마 미역국 솜씨가 아주 끝내주거든. 동서도 알다시피 나는 음식에 재능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조금 부탁했어. 어때? 맛있지? 동서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호출할까? 동서가 미역국을 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에휴, 동서 어머니 많이 보고 싶지. 내가 동서의 친언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동서에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면 나한테 의지 많이 해도 돼. 동서는 형제도 없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그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가 하늘에 계신 동서 어머님한테도 잘 말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뚝 그치고 어여 이거 먹어. 아기 모유 먹이려면 많이 먹어야 해. 어때? 입맛이 맞아? 네, 정말 맛있어요. 형님 어머님께 정말 맛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알았죠? 응, 알았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줄게. 또 먹고 싶은 음식 있어? 말만 해. 물론 우리 엄마가 하겠지만 엄마가 괜한 걱정하지 말고 동서 먹고 싶은 거 다 적어서 오라고 했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언니한테 꼭 얘기해야 된다. 알았지? 응, 알았어, 언니. 그렇게 저와 동서는 시월드에서 탈출했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연락하시고 집으로까지 찾아오셨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에 어머님을 돌려보냈죠. 저의 파란만장한 시월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너무하셨죠?
특히 동서에게 가혹하게 하셨어요. 동서는 그걸 또 몇 년이나 참고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으며 생활했죠. 누군가는 동서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그 상황 돼보세요. 시어머니께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머리채를 잡힌 날 이후로 동서도 생각이 싹 바뀌었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나이만 많이 먹고 사람 됨됨이가 별로라면 어른으로 대접해드릴 필요가 없구나.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의 어머니라 해도 내가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날 많이 느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엔 가족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원했기에 중간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가하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보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남편을 설득하는 게 힘들었지만 서방님과 동서가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결국 남편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또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내일은 동선의 가족과 저 먼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모두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